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무탈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오는 내용이 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최대 상품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되었든 아니 사회주의라도 결국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산업에 관심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수출한 반도체의 금액은 무려 991.8억 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0조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수출 기록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은 2018년에 1267억 달러로 또 환율 계산해 보면 약 142조 원입니다. 이때가 메모리 반도체 최고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아마 2, 3년 내에 이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건설이나 자동차 산업에 비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에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외화 획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연말만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이 연봉의 몇 프로다, 연봉을 뛰어넘는다. 이런 그런 아주 부러운. 또한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가 9조 9,3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의 10조입니다. 거의 10조 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1년 이제 정부 예산안은 이제 보면 수입이 약 482.6조 원이고요. 지출이 558조 원입니다. 이게 올해 추경이 없어도 이제 지금 계획으로만 마이너스 75.4조 원입니다. 이게 정말 고가니까 버티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계부 짜면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86만 원 벌면서 100만 원 쓰겠다는 겁니다. 각 항목별 예산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이 199.7조 원, 환경이 9조 원, 문화체육, 관광이 합쳐서 8조 원, 외교 통일이 합쳐서 5.5조 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한 회사가 부담하는 10조 원이 이제 얼마나 큰 돈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쨌든 지난해 거친 총 법인세가 약 55조 5,132억 원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한 회사가 부담한 비중이 약 18%에 달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단지 법인세로만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10조 원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만 해도 현재 약 5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 다른 산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경제 이슈가 바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감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산의 주 원인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자체의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한 IT 제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IT 제품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용 반도체의 생산을 줄였는데 이 예상치 못하게 자동차 이 수요는 예상보다 이제 빨리 회복이 되었고 반면에 IT 제품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 후방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차량 한 대에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한 대의 차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 이외에도 필요한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산업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중국에 대한 경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만약 TSMC가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면 미국의 일반 산업은 물론이고 안보와 관련된 군사 무기의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업계와 회의를 진행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물량 부족에 따른 산업의 악영향 때문이었지만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을 압박하여 미국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며 더불어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견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중국은 몇 년 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 육성을 위해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했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총 금액보다 반도체 수입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유럽 역시 최근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약 7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이제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 중의 산업, 최고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군사 무기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도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수송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것이며 또한 현재 TSMC가 공정면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7나노부터 TSMC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능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 등 유수의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물량을 TSMC가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는 55.6%, 삼성전자는 16.4%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는 반드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를 생산하는 ASML의 올 1분기 경영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에 공급한 제품이 TSMC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의 ASML 본사까지 찾아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꼭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TSMC를 추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주가 2021 마스터 싱크탱크 포럼에서 마스터 싱크탱크 포럼 참 기묘하게 영어 단어를 합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리스 창은 이 포럼에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보조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보다 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TSMC의 강력한 적수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1위로 올라선 원동력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뽑았으며 미국 엔지니어의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대만 엔지니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만과 같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적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칭찬에 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쟁의 치열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 TSMC가 내년 하반기부터 인텔의 CPU를 3나노 공정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텔의 기술 제조팀은 이미 TSMC의 공장 부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7나노 공정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텔이 결국 주력 CPU 생산을 삼성전자나 TSMC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 TSMC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역대급 변화를 불러올 결정입니다. PC와 서버용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까지 하이엔드 제품을 TSMC의 파운드리 라인을 이용해 생산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추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SMC가 이미 AMD의 그 물량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텔은 삼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TSMC가 AMD의 물량을 문제없이 잘 생산하고 있는 게 인텔에게는 좀 더 좋은 점으로 그렇게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인텔 같은 IDM,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고려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 발표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 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굳이 정부와 왜 협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국과의 협상에서 삼성의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투자 금액은 약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이라면 아마 해당 공장에서는 5나노 공정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수년 이내에 자국에서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소식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요의 급증을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 2위 기업 NSP 등을 인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너의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NXP는 텍사스주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 BMW, 포드, 도요타 등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과도 가깝고 중요한 고객의 흡수도 할 수 있어서 만약 실현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